안녕하세요. 김서면 변호사입니다.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실시간 방송으로 무료 법률 상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쌍방 폭행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쌍방 폭행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한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될까? 라는 그런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폭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있어서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폭행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등의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인정이 되면 위법성이 조각이 되어서 정당방위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법성 조각서로서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싸움이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 중에 내가 먼저 때리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게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가해서 폭행을 가해서 불가피하게 이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런 경우에도 쌍방폭행에 해당되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쌍방폭행이 인정되는 그런 경우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런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과 어떤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불기소 처벌을 받게 되니까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 심정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폭행 또는 상해의 혐의로 계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당연히 합의를 해주지 않겠죠. 그랬을 때는 쌍방 모두 폭행 또는 상해의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싸움이 발생을 하면 이제 경찰관 분들이 출동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파출소에서 이게 출동을 하셔서 원만하게 이제 합의를 하시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제 없었던 일로 하시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아무리 좀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뭐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서 어떤 경찰관의 조언대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그 사건을 종결 지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출소의 그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입건이라는 것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물론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하셔서 이런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은 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 입건이 되어야지만 정식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거든요. 비록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종결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만약 경찰관 분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해결하세요라고 조언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처벌을 원한다, 처벌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제 경찰서로 가게 돼서 입건이 되겠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수사가 개시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폭행의 경우에는 물론 그 후에 처벌 불원서가 나오면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폭행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서 이제 상해죄가 인정이 된다면 벌금 등의 그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쌍방 모두 피해잖아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니까. 물론 싸움이 발생을 하면 그 순간에 참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참을 수 있었다면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정말 순간적인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서 폭행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입건이 되기 전에, 경찰서에 가기 전에 원만하게 그 사건을 종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상대방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이 되면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처벌 불원서를 서로 주고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상해죄로 계속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건을 확대시키는 것은 그렇게 유리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술 한잔 먹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 순간에는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입건이 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상대방과 원만한 그런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